4월 과학의 달을 맞이해 사이언스 투데이가 한 달 동안 과학계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다양한 과학계 현안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과학인재 양성과 과학 대중화를 선두에서 이끌고 있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안성진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죠. 네. 한국과학창의재단도 4월 과학의 달을 맞아서 원격으로 과학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콘텐츠인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참 많은 일들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희도 4월 과학의 달을 맞이해서 사실 작년같이 이렇게 옥외에서 도시명 축제를 하고 싶었는데 네. 예, 그렇게 못하게 돼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에 굴하지 않고 네. 온라인에서 과학 축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과학의 내용을 이제 배우자라는 뜻으로 이제 배우는 과학이 하나 있고, 예.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과학을 체험하기 위한 체험하는 과학.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즐기는 과학 이렇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온라인 과학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생들은 물론이고요, 성인들도 함께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물론입니다. 드는데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예, 이제 뭐 배우는 과학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뭔가 거기에 들어가서 배워야 될 테니까 예. 이제 온라인상의 특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체험하는 것은 사실 과학관이라는 것도 이제 오프라인으로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저희 이제 과학소통 전문가들이 이제 과학관을 찍어서 온라인상에서 과학관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랜선 과학관 나들이라는 그런 컨텐츠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또 뭐 즐기는 과학으로는 이제 매스 댄스 챌린지라든지 아니면 퀴즈를 풀어본다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온라인 과학 축제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과학 문화의 확산과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서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설립됐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직 조금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사장님께서 어떤 기관인지 직접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기술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 법에 따라서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준정부 기관입니다. 예. 사실 1967년에 과학기술후원회라는 이름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그렇군요. 예,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네. 기관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일반 대중들에게 과학의 내용을 좀 많이 확산하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유명한 과학자분들이 강연도 하고 뭐 일반인 상대로 해서 과학을 많이 전파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중에는 나도 저 사람처럼 과학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재 양성 측면을 이제 갖고 있게 된 거죠. 네. 그래서 2008년도에 저희가 이제 과학 문화를 확산하는 기능 외에 이제 창의적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기능이 더해져서 한국과학창의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렇군요. 그 이후로 쭉 그 기능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과학창의재단이라는 이름으로 과학의 대중화와 인재 양성을 위해서 힘써오고 계시는데요. 예. 자, 임 사장님께서는 2018년 12월에 취임을 하셔가지고요. 네. 3년 임기 가운데 한 반 정도가 지난 상황입니다. 예. 지난 1년여 동안 어떻게 이 사업을 이끌어 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사실은 이제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이 가장 지향해야 되는 방향이 현장 밀착형 전문 기관이 돼야 된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요즘처럼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하는 시대적 변화에 예. 우리가 부응해서 과학 문화를 확산하고 창의적 인재 양성의 변화를 가져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과학 문화 확산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제 다양성을 추구를 해야 되고 인재 양성 측면에서도 AI와 같은 최근의 그런 기술들을 많이 교육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런 측면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방금 4차 산업혁명이 시대적인 요구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럼 이를 위해서 어떤 교육에 좀 중점을 두고 계신가요?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기술적인 내용으로는 뭐 빅데이터라든지 IoT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요즘 얘기되고 있는 AI라든지 여러 네. 기술적인 요소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현상적으로 보게 되면 뭐 초연결이다, 초지능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AI와 관련된 그런 교육 기능들이 상당히 강화돼야 되고 또 AI에 관련된 과학 문화가 확산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한국 과학의 밑바탕부터 네. 예, 다지는 일을 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감사합니다. 드는데요. 네. 그런데 2008년 이후로 조사된 어떤 그 조사 결과에 네. 보면 과학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한 번도 50점을 넘지 못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이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이 과학에 대한 국민의 그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점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50점을 못 넘었다 그러면 굉장히 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네. 일반인들이 아마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66점입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예, 그리고 교육에 대한 관심도 많잖아요. 근데 이게 47점이고요. 예. 예술이나 문화 쪽은 40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쁘지 않은 점수네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점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 점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이렇게 낮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시고요. 물론 이제 미국은 60점이 좀 넘고 예. 유럽은 55점 정도 나오는 상태입니다. 예. 우리도 이제 계속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예전에는 이제 과학 문화를 확산하는 데 있어서 주로 강연 중심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걸 좀 다양화시켜야 된다. 예를 들면 만화라든지, 그다음에 공연이라든지, 그다음에 연극이라든지, 서적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대중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의 눈높이로 과학을 확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희가 국민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국민을 위해서 이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네. 계시는군요. 자, 최근 정부의 R&D 예산이 24조 원이 책정이 되면서 사상 네.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예. 자, 하지만 그만큼 국민의 공감이 필요할 텐데 네. 지금 국민의 공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는 한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한 100조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왜냐하면 우리는 인재가 상당히 중요하고 국가 연구개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과거 언젠가서부터 우리가 이제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 있거든요. 이만한 돈을 투자를 하는데 도대체 이제 성과가 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찌 생각하면 국가가 지향해야 되는 연구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과가 나오는 그런 연구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국가가 필요한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예. 이제 국가 연구 개발이 돼야 되는 예. 것이죠. 이제 성과만 내는 연구를 만약에 하게 됐을 경우에는 저는 부작용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성과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국가가 필요한 연구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데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우리가 국민이 지지하는 국가 연구 개발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과학 연구의 문화를 확산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또 임무가 아니겠는가 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도 올해 중점적으로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한 가지 또 중요한 임무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앞서 이사장님께서 이 다양한 과학 콘텐츠를 좀 강조하셨습니다. 네. 자, 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들, 맞습니다. 그 유튜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이들에 대한 지원이나 활용 계획 갖고 계신가요? 물론입니다. 저희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상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저희가 사이언스올이라는 사이트도 있고요. 네. 또 이제 뉴미디어들 통합한 사이언스 프렌즈라고 하는 그런 소통 창구들이 있습니다. 예. 이것들을 이용해서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활동할 수 있게도 해주고요. 저희가 또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들인데요. 뭐 과학 연극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런 사업을 지원해서 초기에 빨리 안착할 수 있도록 그런 커뮤니케이터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정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네. 지난 3월 제3차 과학기술문화 기본계획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직접 소개해 주시죠. 사실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네. 제가 이제 작년 1년 동안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를 해서 과연 앞으로 과학문화라는 것을 어떻게 펼쳐낼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기본 계획에서
담고 있습니다. 예.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청소년 중심의 과학 문화 확산을 전 국민 대상으로 이제 확대를 하겠다라는 취지가 담겨 있고요. 또 과학 문화에 대한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해서 좀 더 보편적인 우리가 과학 문화를 확산시켜야 되겠다라는 점도 갖고 있고, 또 요즘 뉴미디어 시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뉴미디어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지원 체제도 만들어줘야 되겠다. 특히 또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는 과학 문화의 소외계층들이 있습니다. 예. 이제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지원책들도 마련을 해서 과학 문화를 온 국민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로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 기본 계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런가 하면 재단에서는 과학 영재 교육도 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예, 사실 좀 자랑도 하고 싶은데요. 네. 예, 작년에 저희 이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이라고 하는 과학 국제 올림피아드가 있습니다. 예. 여기 학생들이 나가서 네 종목에서 전 세계 1등을 했습니다. 예. 네 종목에서 예, 1등이요. 저희 이제 영재를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서 과학 올림피아드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1등을 해서 네. 저희 그 한국의 위상을 상당히 높였다 이렇게 뿌듯하네요. 생각하고, 저희 그 한국과학창의재단도 지금까지 역대 실적 중에 최고의 실적이 나와서 네.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영재가 과거에는 사실은 이렇게 선발 위주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영재로 키워가는 예. 교육을 통해서 키워서 영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런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아, 네. 예. 자, 보통 과학 영재 하면은 가장 관심 가지는 분들이 부모님일 텐데요. 예, 이 예. 과학 영재가 된다면은 어떤 식으로 또 발굴을 하는지도 궁금해요. 우선은 이제 학교 단위에서요, 예. 영재 학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교나 아니면 주변 학교에 영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하는 영재 학급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영재 교육원들이 또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그 영재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재 고등학교나 아니면 과학고들이 있는데요. 네. 이 학교들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국제 과학 올림피아드도 지원을 하고, 네. 또 대학에 와서는 이 학생들이 자기가 연구할 수 있는 대학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주기적으로 영재 교육이 꾸준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 재단이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또 비단 과학 영재만이 아니라 이 과학이나 수학 등 일반 교육을 위해서도 많은 일을 지원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예, 예. 대표적인 사업 몇 가지만 알려주시죠. 예, 저희는 사실은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교과라고 할 수 있는 과학, 수학, 정보 교과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학이나 수학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과정 자체도 개발을 하고 이제 교과서 검인정하는 그런 시스템들도 갖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저희가 이제 요즘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는 AI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이 두각이 되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AI와 융합된 과학 교육, AI와 융합된 수학 교육, 그리고 AI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보 교육도 일어나도록 하는데 저희가 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 시대 흐름에 맞춰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계신데 예. 창의 융합 교육도 진행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예.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보통 이제 융합 그러면은 이것저것 이렇게 섞어서 하는 교육이 융합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융합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로 하는 연구 분야나 전공이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을 더 잘하기 위해서 다른 분야의 영역을 가져오는 것이 융합입니다. 예. 그걸 우리가 보통 이제 용어로는 스팀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스팀 플러스 AI 교육을 지향을 하고 있고, 예. 또 저희가 이제 창의 인성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성을 갖추지 못한 그런 재능은 흉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재능과 그 지식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인성이라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도 또 이제 AI 윤리 이런 분야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지원하는 그런 네.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과학, 수학, 정보라고 하는 교과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여러 융합 분야에서도 많은 지원 프로그램들을 고민하고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사장님께서는 또 교육자 출신이시기 때문에 네. 더더욱 이런 인재들의 교육에 대해서 남다른 철학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교육은 사실 기본이 탄탄한 교육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초중고 이렇게 교육을 보면 우리가 수학이라는 걸 열심히 하고 영어라는 걸 열심히 하는 것이 대학에 가서 영문학자가 되려고 혹은 수학자가 되려고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대학은 이제 전문인을 키우기 위한 교육인데 그 전문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초중고에서 자기가 어떤 기초를 탄탄히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에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다양한 분야의 역량을 확보를 해야 내가 전문인으로 직접 커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학이 됐던 수학이 됐던 정보가 됐던 혹은 인성교육이 됐던 간에 네.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이 탄탄한 교육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한국과학창의재단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이제 임기가 반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네. 남은 임기 동안 어떤 방향과 각오로 이 재단을 이끌 것인지 목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은 100년을 내다보고 네. 현재 발돋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과학문화에 대한 기본 계획에서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충실히 실행해서 예. 저희 기본 계획에 따라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과학문화 활동을 지향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국가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AI 교육에 대한 기본 교육을 확실히 해서 AI 교육기관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예. 네. 이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이끌어갈 한국교육의 과학교육의 또 100년, 앞으로의 100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